안녕하십니까, 미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은 주택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주택은 실내 위주로 해서 실내 마감 상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이고, 외부는 이제 벽체가 200mm 외단열재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하는 방식의 역전 지붕 방식으로 마감을 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사인 아드님께서 부모님을 위한 집을 설계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시공만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사실 집을 아드님이 설계를 했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 요소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설계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또 미래하우징에서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택 같은 경우는 1, 2층 합쳐서 80평 정도의 규모예요. 그래서 외부에는 실제로 주차 박스가 있고 4m 정도의 옹벽으로 둘러싸여서 외부에서는 실내 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옆으로 올라와서 마당으로 올라오는 동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마당을 지나게 되면은 건물의 전면에 위치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현관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 마감에 대해서는 건축주님과 별도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재료,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은 건축사님 초안에서 저희가 디벨롭 해가면서 저희 디자이너와 함께 계획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장을 끝에 쪽에만 배치를 했고, 이쪽 좌측에는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이랑 거울을 마련을 해서 현관 자체가 어떤 작은 공간이 아니라 전실의 공간이 날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이고요. 실내 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북쪽으로도 창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북이 서로 이렇게 트여 있는, 그리고 채광이 가능하게끔 계획한 게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해서 관리가 편하고 기스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게끔 고강도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한 게 특징이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페인트, 도장 마감을 통해서 이렇게 걸레바지 없게끔 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 마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저희가 디자인에 활용됐어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실내 쪽을 좀 더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당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식당 공간을 안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앞쪽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도 어느 정도 조망이 가능하게끔 계획이 돼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공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상부에는 커튼 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커튼에 지저분한 레일이 보여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간접등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조도가 나오게끔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주님이 여기가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공간임에도 굉장히 깨끗하죠. 평소에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랑 인테리어 디자인 미팅 할 때부터 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상부는 인조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도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광의 페트 도어로 해서 지문이 안 남는 재질로 해서 마감을 한 게 특징이고, 가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비용적으로 많은 부분을 들인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작 가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구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 바깥쪽에 창이 있는데, 이 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채광, 빛만 들어오게끔 채광창을 상부에 넣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부에도 인조 대리석을 둘렀고, 이 창 자체에서 보여지는 뷰가 사실상 바깥쪽에 옹벽 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불투명 시트 처리하셔서 빛만 조금 비춰지게끔 처리한 게 특징입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다용도실에는 건축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식자재를 조리하거나 큰 대용량을 손보시거나 하실 때는 이 다용도실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한 게 특징이고, 제 뒤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세탁기라든지 보일러, 그리고 열회수 환기 장치가 천장에 매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로 한번 넘어가면서 저희 실내적인 모습들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복도 쪽의 천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이렇게 간접등이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치 구조를 통해서 광천장을 형성했어요. 여기는 건축사분께서 설계하실 때 이 천장에 대한 어떤 조도가 조금 은은하게 나오게끔 이 상부를 꼭 아치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구현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출입하는 부분은 아치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셨을 때는 저희가 거실 자체 이렇게 남쪽에 길게 면해 있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채광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복도에 맞춰서 커튼박스와 간접등을 구성을 했고요. 안쪽으로는 저희 복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물식으로 천장 구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각이 진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드, 아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명들이 은은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거실 쪽 벽에다가는 템바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건축사분께서 최초에 설계 계획하실 때부터 이 내용, 템바에 대한 내용을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집에 맞는 컬러 톤을 찾아서 계획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들은 이 좌우폭이 굉장히 길고 앞뒤폭이 좁은데요. 저희는 주택의 거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방향이 다르게끔 형성이 돼 있어서 TV를 보는 쪽이 아니라 마당을 보거나 우리 집 조경과 조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실을 지나서 이제 건축주님들이 두 분이 거주하시는 마스터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몰딩이 최대한 없게끔 히든도어식으로 처리한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침대 자체가 싱글 침대 2개가 배치 가능한 정도의 넓은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방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에서 수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 안방에도 이렇게 TV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장 구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2층 복도에서 올라왔을 때 우측으로 이렇게 작은 미니 거실이 있어요. 가장 돌출되어 있는 위치죠. 2층에서 가장 열려있는 위치로 해서 이 두 면이 창으로 다 개방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1, 2층 합쳐서 약 80평 정도의 면적인데요. 건물이 좌우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복도가 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실에 붙어있는 한번 서재, 2층 거실에 붙어있는 서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축주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집에서도 좀実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사분께서 설계하실 때도 이 공간을 최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시스템 창으로 해서 충분히 환기할 수 있게끔도 계획이 돼 있고 상부의 블라인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커튼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끔 계획한 게 저희 인테리어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위치한 게스트룸도 한번 가서 보시죠. 제가 여기 건축사님 설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런 게스트룸 공간을 철저하게 뒤쪽으로 몰아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녀분들이 두 분이신데 자녀분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쉴 수 있게끔 방을 2개 정도를 넣어 놓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설계 계획하실 때 보면은 그 방이 자꾸 메인으로 나오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쓰는 공간은 뒤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룸이 철저하게 뒤로 가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들에 대한 동선이나 편의성을 가장 우선으로 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그러면 어떻게 천장이 높아졌는지는 제가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신경 쓰신 운동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닥을 이렇게 방진 흡음 매트를 다 깔아 놓음으로써 열심히 운동하셔도 그 진동이 다른 층이나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셨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설계할 때부터 운동실로 계획이 됐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리고 웨이트 기구들이 이 하중이 충분히 구조가 버틸 수 있게끔 구조 계산이 돼 있었고 그 내용대로 시공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운동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지나면 또 게스트룸이 나와요. 여기는 붙박이장이 굉장히 깊은데 이 깊은 붙박이장은 이불이나 큰 짐들을 또 수납하기에 편하게끔 처음부터 건축주님 계획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은 층고를 통해서 북쪽으로의 어떤 채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의 환기창도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전체적인 방을 꾸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복도에서 한번 지나쳐온 2층의 드레스룸 수납 공간이랑 화장실도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으세요. 한쪽은 오픈장으로 구성을 하시고 한쪽은 또 붙박이장으로 구성을 하셔서 수납을 극대화하면서도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에 최대한 맞게끔 이제 장을 계획하신 게 특징이고요. 이 드레스룸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쪽으로 창이 있어서 전부 다 환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열 교환기를 국산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요. 국산 제품의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아주 큰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열 교환기를 1층에도 한 대, 2층에도 한 대를 설치함으로써 1, 2층에 각각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대분으로 소화를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근데 이 환기량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실내 거주하시는 분이 쾌적하게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1시간에 0.5회 이상의 기계식 환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건물 높이나 면적에 따른 전체 건물의 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서 나오는 전열 교환기는 그런 최적을 소화하기에 조금 대용량 제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층을 나눠가면서 설치를 해서 여러 대수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대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한 대로 관리를 하시는 게 필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더 간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열 교환기라는 것 자체가 설치를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지, 수입 제품이냐 국산 제품이냐의 차이는 그 차이에 비하면 좀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이렇게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2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나가셨던 복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서재를 이용하시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굉장히 넓죠. 아무래도 2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주분들, 그리고 자녀분들, 또 건축주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넓게 계획을 해서 만든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면대도 넓고요. 반대쪽에 보이시는 이 별도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며칠 머물다 가시더라도 어떤 파우더짐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계획하신 게 특징이고, 안쪽에 보시면은 샤워 공간이라든지 이 욕조 공간도 넓게 펼쳐진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넓어야 손주분들도 쉽게 씻기고 같이 샤워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초에 설계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셨고요. 욕조도 반신욕이 가능한 좀 깊은 욕조를 놔서 쉽게 물을 많이 받지 않고서도 목욕을 쉽게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실 수 있게끔 욕조 설치를 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2층까지 실내 공간을 다 보셨으니까 저희 주택의 가장 전망이 좋은 옥상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서 보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바닥을 어떤 특정 마감재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굵은 세석을 통해서 마감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석 자체를 살짝 제가 파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직포가 나오게 되고, 이 부직포 하부에는 배수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물들이 이 밑으로 스며서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전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골조 하부에다가 단열을 해놓은 게 아니라 골조 상부에다가 방수를 먼저 하고 단열층을 형성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지관리 보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역전지붕 구성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주택의 전체적인 실내 공간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저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주택이 아니라 건축주께서 이미 설계 인허가를 취득하신 현장을 저희가 시공 의뢰만 받고 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 의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이 가능하니 시공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모든 주택들은 이렇게 역전 지붕이라든지 전체적인 외단열, 그리고 단열 자체가 외기에 면하지 않게끔 전체 기밀이나 단열 시공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단기적으로 건축비는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건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단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사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거나 도면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내용 보고 또 시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공사 비용은 어떻게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또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하우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